지역에서도 포켓몬고 열풍이 일면서 침체된 관광 경기에 도움이 되는 반면 안전사고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평준화 시절 주목받지 못했던 포항 지역 일부 사립고등학교가 최근 대학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비결을 알아봤습니다. 사적지인 경주 낭산 일원에서 통일신라 시대의 미완성 왕릉과 다양한 유물들이 발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에서도 포켓몬고 열풍이 일고 있는 가운데 침체된 관광 경기에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자칫 안전사고 우려도 큽니다. 특히 포켓몬 성지로 여겨지는 국립경주박물관은 문을 닫은 뒤에도 시민들이 몰려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박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겨울철 관광 비수기, 한가한 평일 오후인데도 박물관이 입장객들로 북적거립니다. 335 모여 스마트폰을 쳐다보며 포켓몬고 게임 삼매경입니다. 박물관이 포켓몬고 성지로 여겨지면서 관광도 하고 게임도 즐기러 온 겁니다. 부산에서 올라왔고요. 경주에서 포켓몬고가 또 핫스팟이고 요 박물관도 좀 견학할 겸 해서 같이 왔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유물들마다 포켓몬고 아이템들이 발견되는 등 포켓몬고 열풍 덕에 박물관을 찾는 평일 관람객이 40%나 증가했습니다. 또 다른 포켓몬고 성지로 불리는 포항 운하에도 게임을 하러 나온 학생들이 눈에 띕니다. 포항 운하가 포켓스탑이 많아서 친구들과 자주 게임하러 나와요. 희귀한 포켓몬의 출현지로 알려진 영일대 해수욕장과 해도 근린공원 등에도 게임을 하러 나온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침체된 지역 관광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도로와 공공시설 등이 때 아닌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박물관이 폐관한 저녁, 스마트폰을 든 사람들이 주차장에 몰려듭니다. 화단을 넘어 담벼락에 바짝 붙어 스마트폰을 박물관 안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박물관 측은 포켓몬고를 하려고 찾는 사람이 많은 것은 좋지만 자칫 사고가 날 우려도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야외 석조물 전시장에는 매시간 순찰을 실시하고 관람 질서 중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순찰 횟수를 확대하였고 CCTV 확인을 통해서 유저들이 밤에 너무 근접할 경우에는 경고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포켓몬고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자 급기야 경찰이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특히 운전 중에 포켓몬고를 하면 도로교통법상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최근 대학 입시에서 포항 지역의 몇몇 사립고교가 꾸준히 좋은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도입된 고교 평준화와 이들 학교의 약진으로 인해 포항 지역의 고교 판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이규설 기자가 보도합니다. 포항의 한 사립 여자 고등학교입니다. 올해 입시에서 서울대 진학은 물론 의과대학 3명, 교대 9명 합격이라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습니다. 비평준화 시절에는 주목받지 못했던 학교입니다. 학교를 찾았더니 교사와 학생이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창의 인성부라는 조직을 만들고 학생들 스스로 창의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 동아리 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한 것도 수시 합격률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최대한 학생들의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진학 지도를 하고 다양한 자율학습 동아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남다른 선생님들의 열정이 어우러져서 포항시 남구에 있는 다른 고등학교입니다. 이 학교도 서울대를 비롯한 수도권 대학과 교대 등의 많은 학생을 합격시켰습니다. 비결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수업 형태를 바꾸고 이 과정을 생활기록부에 빠짐없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또 학교 생활기록부를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 교사들이 수시로 모여 회의하고 과목 간 경계를 뛰어넘는 융합 수업 방식도 도입했습니다. 실제로 음악 시간에 하는 뮤지컬 수업의 경우 시나리오는 국어 선생님이 쓰고 홍보물 제작은 미술 선생님, 작곡 및 연기 지도는 음악 선생님이 맡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생기부를 읽으면 그 학생의 수업 모습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학생의 교육 활동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이걸 한꺼번에 다 알 수 있는 이미지화로 영상을 시킬 수 있습니다.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이들 학교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학생들의 길을 살려 학생들이 창의적인 생각과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 적극 지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전교생이 촛불 응원을 하고 교내에서 수시로 콘서트가 열립니다.
학교에서 마음껏 악기를 연주할 수 있고 입학식과 졸업식은 축제로 꾸며집니다. 모두 이들 두 학교의 이야기입니다. 발표하고 토론하는 수업 방식은 수시 전형 경쟁력에 미끄럼이 되고 풍성한 생활기록부는 수시에서 당락을 좌우합니다. 준비를 잘한 사립학교들이 약진하면서 포항 지역 고교 판도가 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올해 한국산 철강 제품에 대한 해외 통상 압력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28개 국가에서 180건의 수입 규제를 하고 있고 철강 제품의 경우 반덤핑 등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수입 규제가 2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이 자국산 철강으로 송유관을 제작한다고 밝혀 매년 10만 톤 정도를 수출한 현대제철과 세아제강 등 관련 업계가 대책 마련에 나섰고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 구조물에 대해 최대 42.8%의 반덤핑 관세 부과 예비 판정을 내려 국내 철강업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사적지인 경주 낭산 일원에서 통일신라 시대의 미완성 왕릉이 발견됐습니다. 신라 34대 효성왕의 왕릉을 짓기 위해 옮겨진 것으로 추정되는 석재와 유물들이 대량 발견됐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주 낭산 일원에서 발견된 미완성 무덤터입니다. 왕릉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지대석과 갑석 등이 무더기로 나왔습니다. 석재들의 형태가 모두 완벽하지 않은 점으로 미뤄 왕릉 조성 작업이 도중에 중단된 미완성 왕릉으로 추정됩니다. 항복사의 그 초기 목탑지라든지 아니면은 신문왕릉이 홍수로 파괴되었다고 연구가 되어져 있었으나 이번 발굴을 통해서 미완성 왕릉으로 밝혀졌습니다. 무덤의 주인은 신라 34대 효성왕으로 추정되는데 재위 5년 만에 병사한 뒤 시신을 화장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무덤 주변에서는 습부정정, 정원사라고 쓰여진 명문기와 등 300여 점의 유물도 함께 출토됐습니다. 왕릉 축조를 위해 조성된 것으로 보이는 너비 16m의 도로 등 유구도 발견됐습니다. 왕릉 원석을 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서 가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산지에서 원석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는 도로가 매우 튼튼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잘 다져서 이렇게 지금 축조한 걸로 지금 보입니다. 또 건물지와 담장, 회랑지의 흔적으로 미뤄 왕릉 축조가 무산된 이후 미완성 석재들을 관청 등을 짓는 데 재활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시는 이번 발굴 조사가 통일 신라시대 왕릉 축조 연구의 중요 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문화재청과 보존 방안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울릉 일주도로 미개통 구간 가운데 마지막 터널이 사업 54년 만에 오는 15일 관통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와 울릉군은 일주도로 미개설 구간 4.75km 가운데 지난해 관통된 저동터널과 첨부터널에 이어 오는 15일 마지막으로 길이 77m의 관선 2터널이 관통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울릉 일주도로는 1976년 착공돼 2001년 울릉읍 내수전과 북면 선목 구간 4.75km를 제외한 39.8km가 개통된 뒤 10년 이상 중단됐다가 오는 2018년 완공을 목표로 2011년부터 다시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상북도는 구제역이 종식될 때까지 포항과 경주, 상주 등 가축시장 16곳을 잠정 휴장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와 돼지 등 우제류 농가에서 이동 중지 명령을 준수하는지 점검하고 오는 12일까지 한우 백신 접종을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경상북도는 구제역 차단의 해법은 백신 접종과 차단 방역이라며 농가와 관련 시설, 차량 운영자 등이 책임감을 갖고 백신 접종과 소독 등을 철저히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지난 5일 충북 보은 젖소농가에서 처음 발생해 전북 정읍과 경기 연천 등으로 확산된 구제역으로 지금까지 살처분된 소는 12개 농장 826마리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종별로는 젖소가 4개 농장 438마리로 가장 많았고 한우 359마리, 유구 29마리 등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3일까지 접종 제외 대상을 뺀 전국 소 283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 접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성 폐기물을 무단 폐기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실태 중간 조사 결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방사선 관리구역에서 발생한 콘크리트 폐기물과 작업복 세탁수 등 방사능 오염 폐기물을 외부에 무단 폐기한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외부로 반출된 방패물이 배출 관리 기준을 초과하지는 않았지만 문제의 폐기물을 회수하고 행정 처분을 내릴 예정입니다. 포항해경은 어획이 금지된 암컷대게와 어린대게 수백 마리를 잡은 혐의로 경주 간포선적 자망어선 선장 김모 씨와 선원 1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어제 저녁 8시쯤 암컷대게 440여 마리와 어린대게 100여 마리를 싣고 경주시 간포 오류리 척사 선착장에 들어오다 해경에 적발됐습니다. 해경은 이들이 잡은 어획물을 현장에서 방류하고 선장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들은 오늘 여수에서 회의를 열고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남부권 초광역 경제권 추진, 김천 거제간 남부 내륙철도 조기 착수와 무주 대구고속도로 조기 건설, 조세특례 제한법 재개정 건의, 신재생에너지 정책 법 제도 마련 등 9가지입니다. 영호남 시도지사들은 또 2017년 호찌민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개최 등 영호남 주요 행사 14건의 성공 개최를 위해서도 상호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중국 수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수출 지원 기관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수출 확대 전략 회의를 열었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북의 중국 수출이 지난해보다 13%가량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대체 시장 진출 지원을 비롯해 수출 기업 경쟁력 강화, 무역 보험 패키지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맹추위가 시작됐습니다. 앞으로 기온이 점점 더 떨어지면서 토요일에는 영하 5도를 기록하는 등 강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옷깃 속으로 칼바람이 스며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포항과 경주에는 강풍주의보가 발효될 정도로 바람도 매우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때문에 떨어진 기온에다가 강한 바람까지 더해지니까 체감 추위는 더 심한 상황입니다. 특히 내일 아침 출근하실 때는 방한 용품 모두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온 살펴보시면요. 포항이 영하 4도를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영하 5도까지 기온이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한낮 기온도 경주에 경우 1도까지밖에 오르지 못하면서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토요일 아침까지는 기온이 계속해서 떨어지겠고요. 다음 주 정도나 돼야 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한편 울릉도와 독도 지역에는 현재 대설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폭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최고 70cm 이상의 많은 눈이 예상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날씨입니다. 내일은 맑은 하늘이 파랗게 드러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5도 안팎이고요. 낮 기온은 울진이 3도, 영덕과 포항이 2도, 경주 1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당분간 많은 눈이 예상돼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울릉도의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영하 2도고요. 독도의 아침 기온은 영하 2도, 낮 기온은 1도를 보이겠습니다. 동해 먼바다에도 눈 소식이 있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중부해상과 동해 남부해상에서 모두 최고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에 찾아온 동장군의 기세는 다음 주 정도나 돼야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설린대학교는 오늘 교내 인산관 채플실에서 제46회 학위 수여식을 열었습니다. 4년제 학사 240여 명, 2, 3년제 전문학사 500여 명 등 모두 890여 명이 학위를 받았으며 전체 수석은 사회복지심리학부 오선주양이 차지했습니다. 포스텍과 한동대 포항대학은 내일 일제히 학위 수여식이 개최됩니다. 포항시는 오늘 시청에서 2016년 마을 공동체 역량 강화 사업 우수 사례 발표와 2017년도 신규 사업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지난해 마을 꽃밭 조성과 상가 활성화 등 80개 사업을 선정해 5억여 원을 지원한 포항시는
구룡포 벼룩시장과 포스코 이주마을 벽화거리 조성 등 10개 사업을 우수 사례로 선정하고 발표회를 갖도록 했습니다. 포항시는 도심 재생 활성화와 공동체 문제 해결 능력 향상을 위해 올해도 2, 3월 중으로 신규 사업 신청을 받아 지난해 단체별로 5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지원하던 사업비를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까지 올려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포스코 청암재단이 올해 포스코 청암상 수상자 4명을 선정했습니다. 부문별 수상자를 보면 과학상의 이종훈 고려대 교수, 교육상에는 경북대 사대부 중, 봉사상에는 베트남 사회적 기업인 코토를 설립한 지미팸 대표, 올해 신설한 기술상에는 김명환 LG화학 배터리연구소장이 선정됐습니다. 2017 포스코 청암상 시상식은 다음 달 29일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개최되며 부문별로 상금 2억 원을 각각 수여합니다. 신임 사공연진 대구 고등법원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고 사법부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독립성을 잃지 않고 법치주의의 이념을 수호해야 한다면서 법원이 사회의 중심을 잡고 안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찬돈 대구지법원장도 취임식을 갖고 국민들을 법과 원칙의 논리만으로 설득하지 말고 역지사지의 심정으로 당사자 입장에서 공감하고 배려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앞으로 성범죄자와 관련된 교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청은 지난해 구미의 한 학교에서 성범죄를 일으킨 교원에 대해 지난달 징계위원회에서 파변하는 등 강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교원에 대한 성범죄 예방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학생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성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